반갑습니다. 제48회 FAT 1급 A형 실무이론평가 시험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동부채는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부채가 되겠고요. 매입 채무, 미지급 비용, 유동성 장기부채가 대표적인 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것입니다. 비유동부채. 그래서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부채가 되겠고, 비유동부채 대표적인 거가 사, 장, 퇴, 임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채, 장기 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의 기말상품 재고액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보통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시기 위해서는 매출원가 공식이 대입이 돼야 되겠는데, 그 전에 지금 보셔야 될 것이, 자, 우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라고 하는 것을 빼시면은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매출 총이익. 자, 이 부분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라고 하죠. 그걸 빼시면은 영업이익이 또 나옵니다. 지금 이번 문제는 요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매출액, 자, 매출액 부분이 얼마냐? 가만 보니까요, 1170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매출 원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X로 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매출 총이익도 당연지사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20만원 있다 라고 했습니다. 20만원. 그랬을 때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가 50만원 있습니다. 50만원 이렇게 됐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매출 총이익이 70만원인 거 알 수 있겠죠. 70만원. 그래서 여기가 70만원입니다. 70만원에서 20만원 따커니 빼시면 50만원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X 매출 원가는 얼마냐? 117만원에서 70만원 빼보시면요. 얼마입니까? 47만원 나오겠네요. 그래서 매출 원가가 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매출 원가 47만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매출 원가는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 더하셔가지고 기말을 따커니 빼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기말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 기초는 또 얼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기초는 17만원이 되겠습니다. 17만원. 그렇게 하고 자, 매입 금액이 85만원이었습니다. 85만원. 그런다고 하면 17만원에다가 85만원을 일단 더해 주셔야 되겠죠. 더해 주십니다. 자, 더해갖고 보시면은 얼마입니까? 더해보시면 102만원이네요. 102만원. 고로 기말이 얼마이냐? 자, 얼마를 빼주셔야 되느냐? 55만원 나오네요. 55만원. 그걸 뺐더니 47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말이 55만원이다. 와우,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55만원을 확실히 빼갖고 47만원. 오케이. 답은 자, 지문을 봐야 되겠죠? 자, 55만원짜리가 있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내용연수 초기에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보다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더 크게 계상하지요. 2번 정률법을 적용할 경우 상각률이 정해지면요. 잔존가치 자료가 없어도 감가상각비 계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3번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 매년 일정한 감가상각비 인식하게 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몇 번이 틀렸다. 4번이 틀렸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처분되는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비용을 안 잡았으니까요. 비용이 작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올라가겠습니다. 해서 답은 4번입니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는데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4번. 자, 항공의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런 문제는 공식을 써서 풀어주셔도 좋지만요. 매출액에서 누굴 뺀다? 일단 원가를 빼셔야 되겠죠? 매출 원가를 빼시면 매출 총이익이 나올 것이고요. 거기다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애들. 여기 보시면 광고 선전비. 이것도 빼주셔야 되는 애고요. 그 다음에 세금과 공가. 맞습니다. 기부금. 이거는 영업외죠. 이자 비용도 영업외 비용이 되겠고요.
이자 수익도 영업의 수익입니다. 고로 여기 빼주셔야 될 항목이 광고 선전비, 세금과 공가, 그리고 임차료까지 빼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빼볼까요? 금액 600만원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매출 원가 350도 빼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30에 20, 50인가요? 90 해서 밑에 임차료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자, 요만큼을 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 더해갖고 보시면은 350에서 또 90을 또 빼야 됩니다. 600에서 빼기 350도 빼주시고요. 또 90도 빼주시면은 답은 몇 번? 그래서 160만원 나왔거든요. 160만큼 해서 영업이익은 160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은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10만원을 단기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이 경우 올바른 회계 처리요. 일단 전기에 대손 처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기 어떤 식의 분기가 됐겠는가? 자, 외상 매출금 대변 쪽으로 빠져나갔겠고요. 그렇게 하고 이때 차변 쪽에는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썼을 것이고요. 없으면 대손 상각비라고 해서 차변 쪽에 두 가지 분기가 올 수 있었겠군요. 그랬는데 자, 지금 현재 이거를 다시 현금으로 회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안 나왔지만 차변에 현금 되겠고요. 대변 쪽에는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 다시 돌려놓을 수가 없어요. 얘는 한 해만 살다가 없어지는 명목 계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손 충당금으로 다 잡으셔야 됩니다. 답은 몇 번이냐?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대손 충당금 잡혀져 있는 거는 3번이 되겠다.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항공의 12월 상품 관련 자료입니다. 자, 12월 달 매출 원가가 얼마인가? 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초에 1000개가 있었군요. 100원짜리 1000개가 있었고 중간에 2000개 120원씩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매출이 2500개 일어났습니다. 그랬으면요, 먼저 들어온 것부터 팔려나가요. 자, 이거 먼저 팔려나가고요.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여기 2000개에서 1500개 팔려나가면 남는 거는 500개가 남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지금 500개가 남았습니다. 지금 문제상에서는 뭘 구하라 그랬느냐? 매출원가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계산 공식을 보시면요, 매출원가 1000개 그렇게 하고 먼저 들어온 것부터 팔려나가요. 100원씩 더하기 그 다음에 1500개 밑에 해서 120원씩 이렇게 계산하셔가지고 보통 이렇게 계산하셔서 2500개 매출한 금액 매출 원가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요, 이렇게 지금 팔고 나면 500개가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400개가 남았다는 거죠. 그럼 100개만큼의 뭐가 벌어졌다? 감모가 벌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정상 감모분에 대해서도 더해 주셔야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100개 해서 120원씩 해서 계산하셔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더해 주셔야지만이 매출 원가가 구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1000개 곱하기 100 하시면은 금액이 10만원 나왔고요. 10만원. 그 다음에 또 더하기 해서 1500 곱하기 120 해보시면은 18만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지금 정상감모분이 있어요. 그거 해서 계산해보시면 12,000원. 도합 다 더해보시면요. 자, 여기까지 다 더해가지고 보시면 292,200,000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어요. 왜 정상감모분까지도 여기다가 더해준다니 그러실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을 외우셨다? 정상감모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상감모분 이렇게 계산하는 공식 하나가 있겠고요. 다음 공식 2번으로 한번 또 구해볼게요. 자, 두 번째 공식은요. 이렇게 우리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 더해서 기말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 지금 얼마인데 10만원 되겠고요. 단기 매입 금방 더해보신 거 해서 2000개 곱하기 120원씩 계산하셔서 2000개 곱하기 120원씩 계산해 보시면요. 24만원.
그렇게 하고 기말이 지금 현재 400개 남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400개로 계산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 수량 곱하기 400개 곱하기 120원씩 해가지고 48,000원. 이렇게 계산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요. 여기 조금 더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기말은 실제 재고를 갖다가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지금 두 번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계산해 보시면은 도합 더해갖고 보시면 얼마다 10만원에다가 24만원 더해서 34만원 더에 줬고요. 그 다음에 48,000원을 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빼보시면은 그 값이 얼마 나오다? 292,000원 나온다는 거죠. 답은 3번. 이래서 3번이 또 나왔습니다. 자, 해설은 위쪽으로 계산했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 더해갖고 그래서 기말 실제 재고로 빼주시는 방법도 있더라는 거죠.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에서 표시하면 안 되죠. 1번이 벌써 틀렸네요. 1번도 틀렸고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종업원이 지는 게 아니고 경영자가 지는 거니까요. 2번도 틀렸고요.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통합하여 중요한 거는 별도로 기재를 하셔야 되죠. 통합하시면 안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선생님의 질문에 옳지 않은 답변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 오늘은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 학습할 시간입니다.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통제 활동이 있습니다. 정보 및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도 해당이 됩니다. 위험평가도 있습니다. 벌써 답은 승택이네요.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 이 구성 요소에는 재무제표 작성은 해당이 되질 않아요. 답은 몇 번이다? 그렇습니다. 승택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는 통제 환경, 위험평가, 그리고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 벌써 지금 보시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 부분은 이건 1년 이후에 처분이 되는 1년 이후에 처분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손익계산서 가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 어디로 가더라? 그렇죠. 자본에 가죠. 자본. 그 중에서도 자본 중에서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자, 2번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렇습니다. 이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반영이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고요.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금액 그랬는데 특허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이죠. 재무상태표로 가셔야 되겠군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취득 재비용을 포함한 건물의 취득 원가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이죠.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만한 것은 감가상각비 2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은 항공의 주식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처분시 분기하라고 그랬어요. 주식을 1000주, 한 주당 6,000원씩 취득을 했군요. 그랬을 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취득시 이 수수료는 945번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답은 지금 몇 번이 된다? 답은 4번이네요. 4번. 여기 지금 일단 이런 문제들도 탁하니 눈에 들어오진 않네요. 잘. 단기 매매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쓰신 것들은 다 틀렸어요. 1, 2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수수료 여기 들어있던 5만원에 대해서 별도로 수수료 비용 처리한 것을 찾아보시면 답은 4번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를 적용하고 있고요. 오, 벌써 답은 1번이네요. 2번 부분면세 제도다. 얘는요. 영세율 같은 경우는 부분면세 제도가 아니고 완전면세 제도입니다. 완전면세. 우리가 지금 이 부분면세 제도는 그냥 우리 일반 면세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영세율 제도는요. 우리가 구입할 때 주고 왔던 그 매입세액 있죠. 그거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죠. 완전 면세 제도. 뭐 틀렸다. 그리고 3번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가 그렇죠. 아까 방금 얘기했죠.
우리가 매입 시 주고 온 세금이 있다면 환급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완전면세 제도라고 그랬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요. 지금 옳은 거. 영세율 제도를 왜 포기를 하겠어요? 영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세율이 0%인데요. 답은 1번이네, 1번.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명문화되어 있으며 포기 제도는 없습니다. 13번 다음은 항공의 2021년 제2기 예정신고 관련 자료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라고 했습니다. 7월 20일자 보시면요. 외상 판매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상으로 판매를 했다. 그랬을 때 물건 나가는 날 그때가 공급 시기이기 때문에 대금 회수 약정일은 함정입니다. 함정. 옆에 써 있는 것들은 과감히 지워버리세요. 가지고 가신 형광펜으로 쫙 그어버리시고요. 일단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매출 할인액 2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이 매출 할인액은 과세 표준에서 차감을 하셔야 되겠죠. 할인 부분은. 그래서 여기서 200을 빼주셔야 됩니다. 200 빼주셔야 되겠고 8월 26일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 해서 보조금 받은 거 부가세가 안 내도 되는 것이고요. 과표에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방자치단체 무상 공급한 제품 이런 건 이제 기부금이 되겠는데 이것도 기부금도 부가세 내지 않죠. 그래서 과표에 포함되는 금액은 4천에서 200 뺀 3,800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00만큼 맞는지 확인하고 갈게요. 맞습니다. 4천에서 200 빼셔가지고 3,800 공공보조금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무상 공급한 것 또한 면세 대상이다.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4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이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에 대해서는요. 세금계산서, 즉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것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4번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거래가 아니에요. 1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간주 임대료입니다. 말 그대로 임대료로 본다 그런 뜻이잖아요. 즉 보증금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이렇게 임대료로 봐가지고요. 이거 부가세 내야 된다는 건데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죠. 택시, 운송, 노점 이러한 것들은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항공의 202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제품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 대가. 자, 공급 대가면 공급 가액 플러스 세금까지 합쳐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200만큼이 매출세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매출세액이다 라는 거죠. 매출세액.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매입세액 7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2000cc 중고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이 2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뜻은 1000cc가 초과되죠. 1000cc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불공이 되는 거니까 이 70만원 중에서 20만원을 빼주셔야 돼요.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빼버리셔야 되겠습니다. 고로 50만원만 매입세액이 되겠네요. 그래서 빼기 여기서 빼기 얼마만큼 매입세액을 빼시냐는 거죠. 그래서 50만큼 빼주시면은 150만원. 답은 몇 번이 되느냐?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거죠. 맞았을까요? 오케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